그리고 오해하시지 말게 체육교사가 아니신데 전공이 공대라고 하시죠? 공대. 네, 공대에 나왔습니다. 네. 그냥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 시체말로 하면 헬스클럽의 사장님의 부하 직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분을 모시고자 했냐면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체육교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님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봄에 만나서 우리 여름 행사할 때 와서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철학과 그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달라 했습니다. 제가 혹시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초대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디렉스의 박재삼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스의 박재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PPT를 드리지를 못해가지고 넘어가요. 네. 재주가 좀 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너무 수준이 높으셔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그 고객들한테 소개하는 자료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드는 재주가 잘 없어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하이렉스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피트니스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새로 런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회사는 디렉스라는 회사입니다. 운동기구를 제조하고 시장의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죠. 그래서 여러 잘 아시다시피 러닝머신이라든지 헬스바이크,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운동기구라든지 하는 기구들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가 좀 민망한데요. 워낙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 피트니스 센터 쪽 대표님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셔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있는데 자료에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1769년에 이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만든 전기기관이죠. 근데 이제 134년 이후에 이제 1903년에 헨리 포드가 이제 컨베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양산하고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은 전기기관이 이제 생물이 아닌 최초의 이제 생산 도구가 됐죠. 그래서 인간이나 말이나 동물에 의해서 이제 어떤 생산을 하던 시대에서 사실은 인류가 진화를 한 첫 번째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헨리 포드가 만든 이것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향상되는 발전을 하죠. 134년 이거 거꾸로 갔네요. 73년이죠. 딱 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시간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스티브 잡스하고 이제 누구죠? 빌 게이츠죠. 네. IBM 여기 보면 IBM 컴퓨터에 이제 도스라는 걸 집어넣고 저쪽은 이제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제 퍼스널 PC 시대를 엽니다. 물론 컴퓨터는 그 이전에 이제 훨씬 더 이전에 있었죠. 군용 컴퓨터가 이제 있었는데 개인들한테 오고 이게 이제 보편화되면서 공장에도 적용이 되면서 이제 산업화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년 공교롭게도 계속 시간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장학사님 사진에도 있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또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폰을 들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7년 이 또 한 절반 정도입니다. 이 뒤에는 우리가 아는 이제 2024년 거의 가까운 시기에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제 오픈 AI, 요즘에 이제 챗 GPT까지 나오는데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제 주로 저희하고 친숙한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점점 빨라지는 이제 산업혁명 주기고요. 지금 이 테마는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것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부터 이제 기계의 힘으로, 그 다음에 기계의 힘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AI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대,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건 선생님들은 훨씬 더 이거보다는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라는 것을 한번 돌아봤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기구들 이제 러닝머신이죠. 이쪽에 이제 웨이트 기구들이 있고 여기는 뭐 아예 웨이트 머신들로 가득 차 있고 뭐 요가나 이제 필라테스 같은 거 이런 PT죠. 이런 이제 구성 요소들을 볼 때 주로 피트니스 센터는 시설과 장비 그리고 지도자 프로그램 이런 요소들로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일 것 같습니까? 최근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최근처럼 보이잖아요. 30년 전 사진입니다. 오, 똑같네. 그거를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깜짝 놀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월드짐, 골드짐, 그리고 테크노짐 뭐 옛날 거. 근데 좀 옛날에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뭐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아주 다양한 운동기구에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뭐 변함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가, 필라테스, 줌바 뭐 잘 아시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계속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피트니스 센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이 왜 그러냐면 이게 양극화돼가지고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바로 이 사진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곳이 있어요.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곳은 한 달에 10불이에요. 엄청 싸. 엄청 싸잖아요. 근데 회원이 1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비로 그냥 매출을 보면 1억 5천 막 이렇게 넘는 거예요. 한 짐에 10,000명이라고. 네,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가 뭐 몇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 전체 매출 그 본사 매출을 따져보면 뭐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회사가 됐죠. 그래서 코로나 때 더 성장했어요. 그 회사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땅값이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그런 면적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회원이 5,000명 이상 안 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오는 회원들 뭐 따져봤자 2,000명, 1,000명 뭐 평균적으로는 700명, 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불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모델을 쫓아가요. 왜냐하면 선진국 사례가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히 쫓아갑니다. 그렇게 나온 여러 피트니스 센터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피트니스 센터들이 지금 가장 낮춰서 이제 가격을 가져가는 데가 뭐 25,000원. 옛날에 이제 새마을 피트니스 같은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포인이는 이제 체인점을 100개까지 늘렸는데 그곳도 역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모델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버짓짐인데 굉장히 싸게 해서 많은 이제 박리담회를 통해서 이제 이윤을 내야 되는데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가 쉽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설이죠. 호텔이나 이제 뭐 좀 고급 피트니스 센터인데 미국에는 이런 형태의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코낙스라든지 뭐 유럽에 가면 이제 피트니스 퍼스트라든지 이런 곳이 있어요. 뭐 저희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 이제 저희 이제 피트니스 산업밖에 제가 모르니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더 잘 아시듯이 이제 휴먼 리소스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이죠. 한 사람당 한 명. 엄청나게 힘든 모델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되게 고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가격을 못 받고 있어요.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막 25만 원도 받아야 되고 뭐 30만 원 줄 가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뭐 시장에 나가면 한 시간에 5만 원, 4만 원, 이제 막 거의 뭐 3만 원까지도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한 100명만 수업을 하려고 해도 PT 선생님이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달에 10명에서 11명 정도 코칭하면 중간 정도. 그러다 보니 지금 역시 이 모델 또한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요 두 개의 사이를 삐집고 나온 건데요. 뭐냐면 이제 그룹 트레이닝이에요.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명에 10명,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옛날에는 GX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부티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것은 이제 소울 사이클이라든지 오렌지 시어리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F45라 그래서 F45라든지 슬릭 부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티크에 해당합니다. 뭐 모양만 바꾼 거예요. 옛날에 스피닝 수업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전문 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결국은 벗어난 것 같지만 다시 시설 장비 지도자 프로그램의 그 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지금 사회에서 이 모던한 사회는 임대료 엄청 비싸고 인건비 엄청 높은데 이 어떻게 보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산업인데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결국은 그 답은 사실은 주변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잘 쓰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르치면서 옛날보다 더 나은 질 높은 수업을 할 거냐. 이게 사실 딜레마잖아요.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테크밖에 없죠.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까지 발전해 온 거죠. 그게 지금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모바일 엄청나게 이제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테마들이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모바일을 밑으로 깔아야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우리 장 학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미러링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걸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서비스를 하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IoT가 이제 장비 단위죠. 이게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래서 이건 이제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상에 인터넷이 연결된다면 누가 앉은지 그게 우리 뭐 이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키오더입니다. 그게 책상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메뉴를 누를 때 책상에서 내가 누르면 주문이 들어가고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띵스에다가 인터넷을 붙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붙이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 장비들에다가 전부 인터넷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서버로 클라우드로 올리죠. 그게 클라우드.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AI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생성해주는 놈이죠. 그게 이제 많이 하는 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널리시스를 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하는 거 그걸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객단에는 서비스만 존재하는 거죠. 그 밑에는 이 모바일이라는 건 사실은 모바일이지만 이 모바일이 뭐냐면 인터넷이고 모바일이 통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들도 않는 통신이죠. 그 휴대폰이라는 게 참 발달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을 사람이 갖고 다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기반이 지금 형성이 돼서 사실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세요.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PDF는 또 이게 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에이크로벳 리더에서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될까? 빨리 구글링을 해서. 구글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PDF를 드렸어요. 폰트들이 좀 약 달라가지고 저 발표하러 오면 항상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PDF를 드렸는데 또 문제가 돼. 제가 할게요. 강사님 영어 이름이 제임스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기기관이 나왔나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제임스 본드를 좋아합니다.
힘들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앱을 통해서 운동 프로그램들을 개인마다 이제 배정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AI가 작성을 하는 거니까 음악을 좀 줄여야 돼요. 뭔가 미숙하네요. 저희가 이제 운동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운동기구를 만들고 나서 운동을 이제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제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그 트레이너들이나 대표님 피트니스 센터에다가 맡겨서 하다 보니 제한이 걸리니까 AI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를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고, 저 운동기구에다가 개인 아이디를 인식시키면은 그 AI가 그 운동 프로그램을 짠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IoT라고 해서 이 운동기구들은 전부 다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전부 클라우드에 넘깁니다. 그럼 그걸 다시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왔을 때는 좀 더 나은 이제 운동 지표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순한 이 생태계인데 원래는 사람이 하던 거를 옆에서 AI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오늘은 15kg로 3세트로 15번 운동을 했다면 다음에 왔을 때는 내가 그걸 잘 수행하고 있으면 20kg로 3세트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유산소 운동기구도 심박수를 모니터링해서 내가 타겟 하트레이트에 이제 뭐 65% 조언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다면은 이제 잘 운동을 소화하고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제 또 속도나 이런 경사도를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가 이제 뒤에서 해주는, 그러니까 PT 선생님이 하는 역할의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를 이제 얘가 워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1세대를 먼저 만들고 처음에는 AI가 없었어요. 그냥 편집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트레이너들이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작성해서 서비스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시장에 이 플랫폼을 파는 역할을 하려고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생각은 PT는 시간당 5만 원인데 그걸 이제 회사랑 나랑 반반 나눠받는 구조인데, 이걸 하게 되면은 나는 20명의 회원을 돈도 똑같이 받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가 PT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또 오피스 활동에는 또 약하세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뭔가 이 책상에 앉는 시간을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바로 고객과 상담하면서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는 건 익숙한데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야심차게 그냥 이거 되게 좋은 툴이야라고 딱 생각을 하고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매칭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항상 이게 뭔가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한 1, 2년을 헤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AI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선생님이 짜는 역할을 잘 싫어하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기계가 해야 되겠다. 이 반복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계속 할 수 있는 역할은 기계가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AI를 집어넣게 됐고, 이거를 딱 제시를 하니까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물러나서 생각을 해서 안 되겠다. 이건 지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대기업이 아니지만 이 센터를 직접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이렉스고 지금 이제 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4번째 센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 못지않은 이제 이 운영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 이익이 이제 많이 나는 센터가 이제 생기겠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4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좋은 건물에 플래그십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넘어섰어요 드디어. 오. 엄청 임대료가 높거든요. 저희 이제 여의도 이제 브라이튼이라는 곳에 또 있고 가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 있는 뭐 K2 이런 데 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달 임대료가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카바했다는 얘기는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은 이제 임대료가 좀 괜찮은 그런 곳으로 주택에 가까운 곳으로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이제 저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상품이니까 이 제품이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이제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믿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아까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신 그런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창기에는 막 힘들었어요. 테슬라도 전기차를 여기다가 이제 성공시키려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디지털 툴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것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효율적인 이제 산업이 만들어지고 뭐 지금 많이 보는 것처럼 스타벅스 같은 사실 처음에 다방에서 이제 이게 스타벅스로 변화하는 게 쉽지는 또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라는 것이 딱 나와서 성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매장이 되어버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 상품을 뭐 소개하고 선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이 적용돼서 이제 혁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에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이게 아주 그냥 롤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캐즘을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어쩌다 보니 이제 이태구 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또 있겠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이 뭐 학교에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또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걸 또 비싼데 사가셨어요. 그래서 여의도고등학교에 지금 저희 이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 건강 교실이 한 모범 사례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이제 AI를 쓰지는 않으시고 거기는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로 쓰시는데요. 100% AI를 쓰려면 유산소도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동영상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제 저건데 뭐 준비 운동을 하는 이제 스마트 미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유연성 운동을 도와주는 이제 고플렉스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선 필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센터가 자동화되려면 6시가 딱 되면 불도 켜지고 에어컨 온도도 맞춰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이걸 딱 찍으면 출입구도 열리고 내가 다음 달 회원권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독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페이먼트, IoT, 그 다음에 뭐 빌딩 자동화부터 이게 사실은 운동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요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전 세계에서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 토탈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든 건데 테크노짐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회사들도 운동 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운동 기구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사실은 이 생태계를 완성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이 혁신이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잘한 게 뭐냐면 초등학생도 쓸 수 있게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게 처음에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있었죠. 슈레 패커드도 있고 그래서 PDA라는 것도 나와 있었고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블랙베리고. 근데 블랙베리 같은 것도 막 자랑을 했죠. 사실 굉장히 뛰어난 장비였어요. 왜냐하면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라인이라고 하는 전화망에서 얘가 데이터를 보내고 이메일도 읽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천재적인 시스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거죠. 근데 애플이 이제 그거를 막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어떤 감성을 딱 풀어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 디지털 컨텐츠를 잘 녹여서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사례 같습니다. 이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AI 시스템은 지금 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테크니컬을 어떻게 가져와서 응용을 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걸 고민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뭐 편집기, 그 다음에는 뭐 툴, 그 다음에는 솔루션, 그 다음에 생태계를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지금
저도 오늘 좀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재밌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고 그 수업을 통해서 사실은 감성까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고민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터치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주저없이 막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 센터를 직접 오셔서 구경을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그냥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셨거든요. 자료로서는 좀 많이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부족해 막 엉망이 됐는데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상장은 언제 하나요? 상장을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작은 회사입니다. 저희 이렇게 뭐 삼성이나 이런 LG 같이 큰 회사가 아니라서요. 뭐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이 조그만 회사지만 이 열정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뭔가 한번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미있고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